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네, 우리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 관계에서 연대 채무를 앞에서 우리가 봤고, 이번 시간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 자,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연대 채무와 부진정 연대 채무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언뜻 설명했는데. 어, 자, 네, 연대 채무는 네, 온유하고 희락이 관계예요. 온유하고 희락이. 그래서 온유하고 희락이가 어떤 K라는 채권자한테 온유는 3천만 원, 희락이는 5천만 원의 빚을 졌어. 그럼 희락이가 이 5천만 원을 다 갚았다고 해서 희락이는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온유의 3천만 원까지 다 갚아야 희락이의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의 채무 관계가 다 없어져야 두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아, 그게 연대 채무야. 그러니까 연대 채무는 굉장히 강력하지. 네, 끝까지 다 책임을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연대 채무를 지게 네, 되면 끝까지 책임을 다 지는 거야. 내가 할 책임만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채무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럼 형제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연대 채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연대 채무가 그런 거라고. 아, 일종의 네, 연대 채무가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예를 네, 들어 온유가 희락이가 빚을 졌는데 온유가 모른 체 할 수가 없잖아. 네, 돈이 있는데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럼 갚아줄 거 네, 아니야. 그 정도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관계가 연대 채무고, 부진정 연대 채무는 뭐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는 이것과는 좀 관계없어. 예를 들어, 온유하고 지연이가, K라는 사람한테 온유도 3천만 원, 지연이는 5천만 원 이렇게 빚을 졌어. 그러면 네, 어떻게 돼? 어? 온유는, 어, 네, 이제 둘 다 이 K라는 사람한테 빚을 탕감받으면 되는 거야. 자기는 지연이는 네, 지연이 거, 온유는 온유 거, 그런 네, 식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각자 이 채무를 탕감하면 되는 거야. 어? 네, 조금 그런 차이야. 그러니까 부진정과 연대 채무는 조금 다르다. 네, 알았지? 네, 그런데 이런 부진정 연대 채무도 어떠한 조건이 되면 어, 예를 들어 지연이가 온유의 채무까지도 다 갚을 수가 있다.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 총 네, 8천만 원의 빚이 있어. 그럼 지연이가 네, 8천만 원을 다 갚으면 뭐 온유도 빚 안 갚아도 되지 더 이상. 지연이가 8천만 원 갚았는데 뭐 네, 5천만 원과 온유 거 다 갚았으니까 온유도 안 갚아도 돼. 그리고 나중에 네, 온유가 지연이한테 뭐 주는 건 있겠지. 그렇게는 갚을 네,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는 연대 채무와 비슷한데 연대 채무가 더 네, 끈끈하다. 더 끈끈해. 더 책임을 많이 지는 게 연대 채무고 부진정 연대 채무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연대 채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게 뭐라고 했죠? 대변 공개 청지, 대변 대면 공개 정지, 공개 청지, 또 박지 네, 같은 게 상, 상, 또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게 뭐라고? 면소동, 대변 공개 청지, 상, 면소동. 요게 연대 채무야. 그래서 대변 공개 청지 요 6개를 하면 다른 채무자의 빚까지 다 없어지는 거고 상계는 상계자가 하면 다 없어지는 거고 네, 다른 연대 네, 채무자가 이 상계를 하면 그 일부분 부담만 없어지는 요거는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저기도 붙을 수 있는 거. 근데 면제 소멸시효 혼동은 면제받은 그 사람의 채무만 없어지는 거. 다른 사람의 것에는 연대가 안 되는 거. 소멸시효도 마찬가지고 혼동도 마찬가지고 그 부담 부분만 없어지는 거. 네, 연대지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연대 채무는 대변공개청지 상면소동을 외워야 됩니다. 대변공개청지 네, 상면소동. 자,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는 어, 대변공상이다. 대변공상. 요 네 개만
4개를 했을 때만 절대적으로 채무가 사라진다. 소멸할 수 있다. 대변공상. 부진적 연대채무는 뭐라고? 지연이? 대변공상이요. 대변공상. 대가 뭐지? 대신할 때 대 아니에요? 그래, 대신할 때 된데 이 대가 뭐냐고. 앞에 있잖아. 연대채무할 때 대가 뭐였지? 대물변제예요. 그래, 대물변제. 대물변제. 지연이 변은 뭐지? 변? 변제. 그래, 대물 변제 아니에요? 대는 대물변제. 변은 그냥 변제. 네. 공은 공탁이요. 공탁. 상은 상계요. 상계. 그래서 부진적 연대채무는 요 4개를 했을 때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완전히 없어진다. 요 4개. 다른 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이행청구나 지체나 면제나 소멸시효나 혼동 이런 거 가지고는 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요 4개일 때만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없어진다. 부진적 연대채무는 몇 개? 4개. 네. 대변공상. 대변. 절대적 효력이 4개인 거죠. 절대적 효력이 4개. 그렇지. 절대적 효력이 4개. 그래서 네. 대변을 볼 때 뭘 한다고? 공상을 한다고. 공상을 하면서 대변을 본다. 대변공상. 알았지? 대변공상이야. 그렇게 외우는 거야. 대변공상. 부인적 연대는 대변공상이다. 자, 그래서 1번 주관적 결합관계가 없는 거야. 연대채무는 주관적 결합관계가 형제같이 끈끈한 주관적 결합관계가 있고 부진적 연대는 그런 주관적 결합관계가 없어. 그냥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끈끈한 게 없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완벽하게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가 없는 그런 관계가 부진적 연대 채무다. 그래서 이때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감할 수 있는 거는 4개, 대변공상 4개만 감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는 결론은 부진적 연대 채무자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A가 가진 집, B가 가진 집, C가 가진 집 이것은 각각이 요 K의 채무를 갚는데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수단으로 하나가 각각 뭐에 비해서 연대 채무에 비해서 연대 채무는 예를 들어 A가 이걸 안 갚으면 B가 대신하면 되고 B가 안 하면 C가 대신하면 되지. 근데 부인적 연대 채무는 A는 A가 확실하게 해야 되고 B는 B가 확실하게 해야 되고 C는 C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어떤 좀 더 연대 채무보다는 더 확실한 어떤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변제 같은 걸 하면 또 다 감소되기도 한다. 그런 게 부진적 연대와 연대 채무의 차이다. 그래서 약간 연대는 가족 사이고 부진적 연대는 약간 남 같은 사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건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연대 채무는 동생이 책임 못 지면 형이 알아서 뭐 형께 내 거고 내께 형 거고 그런 거잖아. 가족은. 근데 남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건데 근데 연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게 부진적 연대다. 자, 그래서 1번 사례 1번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자 부진적 연대 채무가 그러면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법인이 있어.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어떤 사람한테 불법 행위를 했어. 불법 행위. 불법 행위를 했어. 법인이 어떤 개인한테 불법 행위를 했어. 이때 법인이 이 불법 행위에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법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 법인의 대표자는 뭐 잘못한 게 있어? 없잖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 대표자도 이 K라는 사람한테 책임이 생겨. 이 책임이 생겨. 그게 요것이 뭐냐 하면 부진적 연대 관계 때문이다. 이게 부진적 연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책임이 생긴다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앞에서는 그런 거 없이 배웠지만 왜?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부진적 연대 관계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 부진적 연대 때문에 원래 대표자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법인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는구나. 거기서 부진적 연대 관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 채권의 세 가지 유형을 앞에서 배웠지. 불가분 채권의 유형 세 가지. 자, 이제는 부진적 연대의 예 네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법인이 불법 행위했을 때 대표자가 책임지는 거. 그거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불법 A와 B가 같이 K한테 불법 행위를 한 거야. 불법 행위 뭐 예를 들자면 이중매매. 뭐 그래 뭐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폭행을 같이 한 거야. 폭행. 네. K한테 폭행을 한 거야.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 A와 B가. K는 다쳤어. 그러면 A와 B가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A와 B가 전혀 형제 관계도 아니고 남이지만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K를 같이 때렸어. 그럼 같이 책임지는 거야. 알았지? 요게 부진적 연대의 관계다. 오케이? 저는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막 깡패들이 돈 받으려고 사람 때리면은 안 되네요. 그래, 그래, 다 그런 건 안 되지. 불법 폭행이지. 그런 거 안 되지.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겠지.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이 어떤 사람한테, K라는 사람한테 불법 행위를 했어. 사원이 불법 행위를 했어. 그랬을 때, 이 사원의 보스로서 이 사장이 이 K라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것. 이것도 부진적 연대 관계다. 사원이 예를 들어 여기가 뭐냐면 뭐 음료수 회사야. 음료수 회사인데 이 사원이 그 음료수를 싣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차를 치었어. 그러면 교통사고를 냈지. 불법 행위를 한 거지. 교통사고를 냈단 말이야. 그럼 이 사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 책임을 이 사원이 져야 되지만 이 사장도 사장 일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장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야. 왜? 자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이 사장과 사원 간에는 사장은 아무 잘못한 게 없지만 이 사원의 사장이란 이유 때문에 부진정 두 사람 간에는 부진정 연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야. 알았지? 부진정 연대 관계. 이런 관계가 부진정 연대. 부진정 연대 관계가 뭐지? 아, 부진정 연대 관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야. 아, 이런 게 부진정. 원래는 사장과 사원은 가족 관계가 아니잖아. 아무 관계가 아니지만 사장과 사원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진정 연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도 책임을 진다. 그게 부진정 연대 관계다.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온유가 지연이 창고에 예를 들어 노트북을 100대를 창고에 저장을 했어. 창고에 저장을 했는데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이 노트북을 10대를 훔쳐갔어. 자,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져야 돼? 창고 주인이 본인 책임이요. 본인 책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야? 본인이 저요. 지연이야, 도둑놈이야? 저요. 지연이. 자, 원칙적으로는 훔쳐갔으니까 도둑을 잡아서 책임 물으면 되지, 도둑. 네. 도둑이 책임져야 되지, 맞지? 네. 도둑이 책임져야 되지. 근데 도둑을 못 잡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지연이가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이 두, 알가게랑 비슷한. 그래, 요 두 사람도 뭐냐 하면 부진적 연대 관계. 책임을 져야 되는 부진적 연대 관계. 그래서 이 온유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안 해주면 얘가 하는 거지. 도둑을 잡아서 보상을 못 받으면 지연이가 보상해야 되는 거죠. 요 부진적 연대 관계로 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부진적 연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보러 와. 온유 법무사한테 와서 이거 제가 책임져야 돼요? 온유가 봐서 이거는 당신과 그 사람은 부진적 연대 관계
있기 때문에 당신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두 사람은 연대 관계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응? 자, 아니면 두 사람 부진적 연대 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알아야 설명해 주지. 그래서 부진적 연대 관계는 이런 종류가 바로 부진적 연대 관계다. 자, 이번에 판례. 그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직접 소유자와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유가 집을 샀어. 그러면 이 집의 소유자는 누구야? 온유지. 온유가 이 집의 소유자인데 이 집을 지연이한테 전세를 내줬어. 전세자. 그럼 지금 이 집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자는 누가? 현재 지연이요. 점유자는 지현이지. 점유자는 지연이지. 지연이가 이 집에 살고 있잖아. 지연이가 점유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 온유는 내가 직접 이 집에 살고는 있지 않지만 지연이를 통해서 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이를 통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내 대신 지연이가 삶으로 인해서 이 집은 온유 건 거야. 맞지? 온유가 간접적으로 이때는 간접 점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간접 점유. 지연이는 직접 점유. 직접 점유. 온유는 간접 점유. 자, 이랬을 때 어떤 물건에 예를 들어 집이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는 경우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알았지? 이런 상황에 점유 사용에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자,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자, 직접 점유자가 지연이고 간접 점유자가 온유인데 어떤 K라는 사람이 이 지연이를 뭐 예를 들어 뭐 협박을 하든지 해서 이 물건을 임의로 강탈해서 막 사용을 했어. 그래서 부당 이득을 발생을 했어. 자기가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부당 이득을 한 거야. 그러면 이 K라는 사람은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 배상을 해줄 때 이 반환 의무는 이게 중첩되는 부분, 일방의 채무가 변제등 소멸시 타방 채무도 소멸하는 부증전 연대 채무 관계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 K라는 사람이 손해를 입혔으면 K가 온유한테 갚아주든지 아니면 지연이가 대신 돈을 내든지 하여튼 이 사람 두 사람 간에도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생긴다. 알았지? 부인정 연대 채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부인정 연대가 어려워. 좀 어려운데 감을 잡아라. 감을 일단 오늘은. 저번에 그 상계보다 어렵나요? 상계보다 뭐 상계보다는 좀 상계보다는 쉬울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설계 용역을 하는데 자, 온유가 이제 집을 짓는데 지연이한테 설계해 주세요 하고 의뢰했어. 그러니까 지연이가 설계를 해줬어. 자,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설계를 제대로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연이가 책임져야 되겠지? 설계대로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 지연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거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될 채무 잘못했을 때. 그리고 또 공사 도급 계약을 하는 거야. 온유와 지연이가 공사 계약을 하는 거야. 공사 계약. 그래서 지연이가 온유가 돈을 주고 지연이가 공사를 해야 돼. 공사를 해야 되면 공사를 할 때 잘못하면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손해배상 채무. 이런 두 가지는 이 설계 계약해서 손해배상하는 것과 공사를 대신함으로써 손해배상. 예를 들어 설계하는 사람이 공사까지 했어. 그러면 이 설계해 줄 때 해줘야 되는 손해배상과 공사해 줄 때 해주는 손해배상은 다른 거야. 다른 거. 맞지? 원인이 다르잖아. 똑같이 손해배상이지만 하나는 설계가 잘못됐을 때 해주는 손해배상이고 하나는
공사가 잘못됐을 때 해주는 손해배상이잖아. 네. 그래서 이름은 손해배상 똑같지만 원인이 다르지. 설계 잘못해서 손해배상과 공사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야. 맞지? 네. 이것과 설계 잘못한에서 오는 채무와 공사 잘못해서 오는 채무는 다른 거야. 두 개를 다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니까. 손해배상은 똑같지만. 그렇지? 네. 그래서 독립된 채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 중첩되는 부분에 일방의 채무가 변제 소멸 시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 연대 관계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 자, 온유와 지연이가 있는데 온유는 지연이한테 온유가 설계를 해줬어. 그래서 잘못됐을 때 해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채무가 있고, 지연이는 온유한테 이제 공사를 해줌으로써 잘못되는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거야. 양쪽이 예를 들어 상방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공사를 해주는 어떤 거기에 따라서 오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같이 공사함으로써 설계하고 공사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는 한 사람이 소멸되면 그만큼 상대편의 그 채무도 소멸된다. 그 말이야. 여기 있네요. 대명공사. 자,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거 대변공상. 이 대변공상은 한 사람의 사유로 한 사람이 대물 변제를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다 소멸된다. 그 사람의 채무까지 다 소멸된다. 절대적으로 변제, 공탁, 상계 모두 다 요 네 가지. 자, 그런데 변제는 변제인데 완전한 변제가 아니라 1억 중에 뭐 3천만 원만 변제했다. 일부만 변제했다. 이랬을 때는 이게 어려워. 자, 변제가 좀 어려운데 자, 변제를 하는데 A, B, C가 이 사람이 3천에서 9천의 채무를 줬고 K한테 9천의 채무를 줬어. 9천의 채무를 줬는데 3천 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할까? 예를 들어 B는 그래 5천 또 A는 1억 하자. 1억 이렇게 했을 때 총 얼마야? 총 1억 8천의 채무가 있어. 이렇게 채무가 있는데 전체 1억 8천을 다 변제하면 3명 다 소멸될 건데 전체를 다 소멸하지 않았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억 채무자가 예를 들어 1억 채무자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변제를 했어. 1억 채무자가 5천만 원을 변제해서 그럼 이 5천만 원은 이 세 개 중에 1억 8천만 원에서 빼기 5천만 원 돼서 1억 3천만 원이 남지. 1억 3천만 원이 남지. 그러면 없어진 5천만 원은 어떤 게 없어지? A 게 없어질까? B 게 없어질까? C 게 없어질까? A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A요. 자, 그래서 금액이 많은 사람이 이제 채무를 이렇게 변제를 하잖아.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께 먼저 없어지는 거야. 좀 이해가 되나? 네, 돼요. 자, 다시 예를 들어 C가 없다고 생각하자. 두 명만 놓고 좀 설명할게. 그게 너희들이 이해하기 좋겠다. 자, 예를 들어 1억 5천이야. 1억 5천.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면 지금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 합이 1억 5천의 채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그 B는 5천만 원이야. B는 5천만 원. 그리고 A는 여기 전체에서 뭐 1억의 채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야. 자, 그랬을 때 A가 5천만 원을 빚을 갚으면 공통되는 요 5천만 원 B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되는 B와 A의 공통되는 5천만 원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A만 가지고 있는 A 쪽에만 가지고 있는 요 5천만 원이 소멸된다. 네, 복성이죠. 근데 요거는 좀 당연하잖아, 맞지? 네. 많이 갚으면 많이 있는 사람 거 먼저 빼준다고. 작게 있는 사람 걸 빼주는 게 아니라. 공동저당처럼요. 자, 그런데 A가 1억이고 B가 5천의 채무가 있는데, 네. B가 5천의 채무가 있는데, 그럼 1억 5천인데 K한테 하는데, 만일에 B가 5천을 채무를 변제를 했어. 채무를 변제를 하면 요 공통되지 않는 5천이 있지. 응? 공통되지 않는 5천이 있고 공통되는 5천이 있잖아. 그럼 요 작은 5천이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 먼저 이때는 소멸돼. 채무가. 공동되면요. 네. 오케이? 네. 근데 다액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자기 게 먼저 없어지는 거야. 네. 저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해보다도 당연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네. 큰 거 하면 큰 사람 거에서 빠지고 작은 거 하면 작은 거 빠지는 거 뭐 당연하지 뭐. 자, 요거를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거야. 자, 그래서 네. 다음 장 넘기면 초과 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1억이고 네. B가 네. 5천만 원인데 네. 이게 1억 5천만 원에 K한테 빚이 있는데 만일에 A가 자기 빚이 감하려면 B가 5천만 원 갚아가지고는 5천만 원 갚았어. 그러면 A한테 1억의 빚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안 줄어들지. 안 줄어들어. B만 줄어들기 때문에 안 줄어들어. 1억은 그대로 있는 거야. 예를 들어 B가 7천만 원을 갚았어. 그럼 A가 줄어드나? 줄어들지. 이때는 A가 1억에서 2천이 줄어든 8천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자기 부분을 초과해야 다른 사람의 채무가 소멸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는 초과 출제가 필요하다. 부진정 연대 채무는 초과 출제가 필요하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연대 채무는 연대 채무는 초과 출제가 필요할까? 초과 출제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연대 채무는 안 사라져가지고요. 안 사라져가지고. 여기 3천, 5천, 뭐 3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 A가 5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C의 채무가 그래 초과하면 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대로 하는 거야. 연대 채무는 이게 5천이 갚았다고 해서 이 C의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C는 여전히 5천이 있어. 총 얼마야? 아직 남은 게 얼마야? 아직 7천이 남았지.
7천이 남았잖아. 7천에서 네. 자, 다시 한번 보자. 연대채무하고 부인정 연대채무를 조금 구분해서 보자. 자, 연대채무는 A가 3천, B가 3천, C가 5천이야. 예를 들어. 그럼 네. 총액이 얼마야? 네. 1억 천이지? 통역이 네. 1억 천이지? 이때 A가 네. 5천을 갚았어. 5천을 갚았다고 해서 5천을 이 사람 것보다 많이 갚았다고 해서 그러면 네. B가 2천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요. 이때는 총액이 지금 5천이 갚아도 6천이 남았잖아. 맞지? 네. 6천이 남았지. 6천이 남았기 때문에 이 C는 5천은 6천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될 것보다 지금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줄어들어. 연대채무는. 네. 근데 부진정 연대채무는 A가 5억, 예를 들어 B가 1억이야. A가 5천, B가 1억이야. 그러면 1억 5천이지. K한테 갚아야 될 게. 근데 A가 만일에 5천에서 6천을 갚았어. 6천을 갚았어. 그럼 얼마 남지? 그럼 이제 없어지죠. 6천을 갚으면 얼마 남아? 네. 6천을 갚았으면 9천만 원이 남잖아. 네. 네. 9천만 원이 남잖아. 자, 그러면 B가 갚아야 될 것과, B 1억 하니까 좀 그렇다. 다시. B가, 예를 들어, 1천만 원이다 치자. 4천만 원이다 쳐, 4천만 원. 그럼 총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갚았으면 남는 게 얼마야? 3천만 원이 남지. 3천만 원 남아요. 3천만 원이 남지. 3천만 원이 남지. 네. 6천 갚으면 안 되나? 자, 여기하고 옆에하고 내가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는데 잠깐 다시 하자. 다시 옆에하고 내가 지금 똑같이 맞추려고 맞춰야 너희들이 이해가 되니까. 자, 다시 하자. 자, A가 3천, B가 네. 뭐 3천이야. 여기에서 네. B가 3천 하면 되나? B가 3천 했을 때 네. A가 뭐 다시 A가 1,000 해야 되나? 좀 예제 만드는 게 쉽지 않네. A가 1,000만 원인데 A가 네. C가 있어야겠구나. C가 4천만 원. 자, 이렇게 있을 때 A가 네. 5천만 원을 갚았어. 5천만 원 갚으면 되나?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갚았어. A가 3천만 원을 갚았어. 그러면 얼마 남아? 5천만 원이 남지. 5천만 원이 남지. 자,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천만 원이 남으면 B의 채무와 C의 채무가 안 없어지지. 그대로 남지.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A가 갚았잖아. 그러면 원래 A가 1천만 원 갚고 2천만 원을 더 갚은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럼 요 2천만 원은 B나 C에게 전달이 돼서 얘들께 갚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 1천만 원씩 갚아지는 거야. 2천만 원 남고 3천만 원 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천만 원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전적 연대 채무는 남아있는 채무의 합계와 각각이 갚아야 될 게 똑같은 거야. 근데 연대 채무는 각각 개인의 채무가 남아있는 채무보다 높으면 줄어들지만 낮으면 안 줄어들어. 합계가 8천이라도 안 줄어들어. 합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개인별로 중요한 거지. 알았지? 부진적 연대채무와 연대채무의 차이야. 계산하는 방식이 차이야. 조금 이해됐나? 네. 하여튼 좀 수학적인 건데 좀 수학적으로 연대채무는 남아있는 게 개인별로 이렇게 전체를 따지는 거고 부진적 연대채무는 어쨌든 총괄보다 적으면 막 까지는 거야. 채무가. 그게 부진적 연대채무야. 자,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연대 채무는 초과 출제가 불필요한 거고 부인적 연대 채무는 초과 출제가 필요한 거야. 깔려면 초과 출제하는 순간 까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진정 연대 채무는 구상권 행사를 A가 예를 들어 3천만 원 갚았어. 그러면 A가 3천만 원 갚는 순간 B와 C의 채무가 1천만 원씩 줄어들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부진정 연대 채무는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무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보 안 해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A가 B하고 C한테. 야, 내가 돈 갚았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1천만 원씩 줘 할 수 있어. 응? 근데 연대 채무는 통보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반대야. 부인정 연대 채무와. 자, 됐고. 3번 수인의 구상 의무는 분할 채무가 원칙이다. 수인의 구상 의무는 분할 채무가 원칙인데 예외로 구상권자가 과실이 없는 자인 경우 자 무슨 말이냐 A, B, C가 있는데 1억이 있는데 K한테 A가 대신해서 1억을 갚았어. 1억을 갚았으면 A가 자기 거 3천만 원, C 거 4천만 원, B 거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인데 A가 전체를 갚았단 말이야. 그러면 A는 B하고 C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 이럴 때 이 구상권은 B는 자기 거 4천만 원에 대해서 A한테 갚아야 되고 C는 자기 거 3천만 원에 대해서 A한테 갚아야 되지. 그래서 각각 분할로 구상의 의무가 있는 거야. 그렇지? 구상의 의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A와 B와 C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인데 1억의 빚을 져서 K한테 갚아야 되는데 A는 개별적으로 K한테 돈 줘야 될 게 0원이야.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즉 이 사람은 과실이 없는 거야. 과실이 없어. 원래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단지 부진정 연대로 이렇게 한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는 0원이고 B가 5천이고 C가 5천이야. 근데 A는 그냥 부진정 연대로 묶여있는 사람일 뿐이야. 자, 그랬는데 누가 갚았다? 갚는 건 A가 갚은 거야. 갚는 건 A가 갚은 거야. 그랬을 때 이 B와 C는 A한테 이제 구상을 해야 되지. 구상을 할 때 이때 B와 C는 두 사람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관계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알았지? 자, 앞에하고 뭐가 다르지? 자, 앞에 A는 A, B, C. A는 3천, B는 4천, C는 3천. 이렇게 해서 1억을 K한테 갚을 때 A가 1억을 갚은 거야. A가 1억을 갚은 거야. 그러면 A는 B한테 4천, C한테 3천을 받을 수 있지. 구상할 수 있지. 이때는 B가 개인적으로 A한테 4천 주면 되고 C가 개인적으로 A한테 3천 주면 돼. 맞지? 요때는 요것을 분할돼 있는 거야. 이때는 분할 채무야. 각각 알아서 갚으면 되는 거야. B와 C가.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A와 B와 C가 있는데 A는 갚을 게 0이고 B가 5천, C가 5천 그렇게 해서 K한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았다? A가 1억을 갚은 거야. A가 1억. 갚을 게 없는 사람이 부진정 연대라는 이유 때문에 A가 1억을 갚은 거야. 자, 이랬을 때 B와 C는 각각 5천 줘야 되는 분할 채무가 아니라 이때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B와 C의 관계가 부진정 연대다. 부진정 연대. 아무튼 한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연대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야. 요 두 사람 사이에. 이해했나? 네. 좀 어려워. 이해했어요. 좀 어렵지만 이해하고. 선생님, 화장실 빨리 갔다 왔나요? 그래, 갔다 와라. 자, 1분 그러면 잠깐